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화사한 주제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2024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입니다. 팬톤 컬러 요거 일단 결정되고 나면 네. 이 색깔 옷, 문구류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굿즈라든지 팬톤이랑 콜라보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팬톤이 올해의 컬러를 선정하기 시작했던 게 1999년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매년 연말에 내년의 컬러를 사실상 선정하는 건데 올해의 컬러라고 많이 불리곤 하죠. 이렇게 선정한 컬러를 통해서 팬톤이 한 해의 디자인 트렌드를 좀 제시를 하는데요. 이 팬톤이 제시한 컬러가 색깔을 활용하는 거의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팬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올해의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궁금했어요. 항상 올해의 컬러는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팬톤한테 올해의 컬러 선정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근데 그쵸. 이 회사는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야 하면 왜 다 따라갑니까? 팬톤이 가지고 있는 좀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을 쌓기까지의 과정을 좀 이야기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 팬톤의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색깔을 파는 기업이다. 섹시하다. 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을 판매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추상적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어떻게 파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이 색깔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한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떠올리면 누군가는 사과를 떠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노을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누군가는 노을은 빨강이 아니라 주황색이야 혹은 보라색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색깔을 조금 더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좀 여성분들 화장품 구매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 명언이죠. 네, 저도 많이 공감하는 말인데 이렇게 색깔은 좀 추상적이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뭉뚱그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예민하게 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 색에 대한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미묘한 차이가 판매량을 결정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소했다고 불리는 게 팬톤이라고 불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팬톤이 이 색깔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시작했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 팬톤의 시작은 상당히 미약하게 뉴욕 시내에 있는 작은 인쇄회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팬톤도 아니었고 M&J라고 하는 작은 회사였는데요. 이때 이제 한 아르바이트생을 M&J에서 고용합니다. 로렌스 허버트라고 하는 화학과 학생이었는데요. 이때 인쇄기사로 고용돼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허버트가 인쇄하러 온 사람들한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다들 와가지고 프린트가 되면 이 색깔이 아닌데?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 색깔이 아닌데. 네. 그러면서 이제 허버트가 색깔을 좀 단순하게 공식화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허버트의 경우에는 화학을 전공했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마치 화학 어떤 원자들처럼 색에 숫자를 붙이고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허버트가 있는 이 프린트 부서의 이익이 대폭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이후에 이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허버트가 직접 회사를 인수하기까지 됩니다. 이름도 M&J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게 돼요.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팬톤이라는 이름을 이 아르바이트생 출신의 로렌스 허버트가 붙이게 됩니다. 색깔에 이름표를 붙였군요. 네. 정확하게 이건 다홍색 같은 빨간색이야. 이런 것들. 네. 내가 느끼기에는 거기에 약간 딸기우유 같은 느낌이 한 방울 토핑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표의 색깔.
색깔의 이름표네요. 아, 색깔의 그쵸. 이름표를 붙이고 레시피를 표준화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근데 대단하네요. 그쵸. 아르바이트하러 들어갔다가 회사를 집어삼킨 청년 사업가다. 이후의 성장 과정이 궁금한데요. 이 허버트가 인수한 이듬해부터 팬톤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는 신사업을 기획하는데요. 허버트가 알바생일 때 이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색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이걸 넘어서 모든 매체에서 색을 동일하게 구현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거냐면 같은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보는 거랑 종이에 인쇄했을 때랑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플라스틱에다가 프린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옷 같은 섬유에다가 프린트할 때 상당히 느낌이 다른데 허버트는 이 지점에 주목을 해서 이 본인이 표준화해둔 컬러들이 어느 재료에다가 프린트를 하든지 간에 동일한 색을 낼 수 있게 매칭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렇게 팬톤이 체계화한 색깔이 한 1만 가지가 넘는다라고 하고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팬톤이 패션 분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건축, 디자인 같은 다양한 분야랑 콜라보를 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팬톤 매칭 시스템의 강력함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색을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 팬톤이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 기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굉장한 일을 해냈구나. 엄마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리 만들 때. 그 고추 조금 넣고 그 소금 한 움큼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빠지죠. 내가 네. 만들면 그 맛이 아니거든요. 그쵸. 표준화를 했다. 팬톤이 매년 올해의 컬러를 내놓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팬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거 일단 정리를 하면 색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표준화시키고 어떤 매체에다 프린트하든 동일한 색감이 4개 매칭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팬톤이 하는 일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팬톤이 이제 사회 트렌드와 변화를 분석하는 기업 이기도 해요. 요거는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 2024년 트렌드 리포트라든지 해마다 뭐 다양한 곳에서 리포트를 내잖아요, 연말에. 이것처럼 팬톤 안에서도 데이터 애널리스트도 있고 분석가도 있고 다양한 트렌드 전문가 팀이 존재해서 한 해 동안 트렌드를 추적하고 분석하고 또 연구해서 내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팬톤에서 주로 추적하는 것은 문화예술 카테고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 어떤 영화가 흥행을 했었는지, 어떤 전시회가 열려서 또 흥행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아티스트가 주목을 받았고, 어떤 패션 브랜드가 어떤 걸 내놨고, 뭐 시각 디자인, 무대 디자인, 영상 디자인 같은 모든 분야의 디자인들을 주로 살펴본다라고 하고요. 이외에도 어떤 여행지가 떠오르고 있는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주목받는 것은 무엇인지, 또 스포츠 이벤트가 열린다면 그것도 살펴보고, 이외에도 사회 경제적 트렌드 등을 아울러서 분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색상 언어로 변환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리포트의 결과가 색깔인 셈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과를 통해서 매년 올해의 컬러를 선정하고 있고요. 팬톤이 선정한 컬러는 패션, 산업, 예술 이런 분야의 트렌드가 되면서 25년째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하다. 세상에 색깔이 존재한 게 어제 오늘이 아닐 텐데 네. 색깔의 주도권을 잡았다. 올해의 컬러라는 게 다트 던져서 막 선정하는 그런 게 아니군요.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본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올해 같으면 패션에서 올드머니 룩이 유행을 해서 네. 아이보리 브라운, 베이지, 그레이 이런 게 맞습니다. 대세였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 어떤 색깔들이 선정이 됐는지 좀 볼까요? 네, 최근에 선정됐던 색깔을 살펴보면 우선 2019년도에는 리빙 코랄이라는 컬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붙인 이름을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코랄 색깔이 아니라 리빙 코랄 색깔입니다. 이 코랄이라고 하는 컬러는 바닷속 산호에서 가져온 건데요. 약간 주황색과 핑크색의 사이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랄, 바닷속 산호에서 영감받은 코랄 컬러를 선정한 이유로는 당시에 이 해양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위함이었고, 그리고 이 산호에서 볼 수 있는 생명력을 강조하고자 이 리빙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리빙 코랄이라는 컬러를 제시했던 건데요. 저도 요거는 몰랐던 건데 팬톤이 이 컬러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면서 이 산호는 동물
동물들의 서식지면서 동시에 동물들의 먹이이기도 어. 하다라고 해서 이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산호에서 오는 생명력을 강조하는 컬러였고 그런 의미를 좀 곱씹어 볼 수 있었던 색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는 클래식 블루라고 하는 컬러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클래식 블루 같은 경우에도 그냥 블루가 아니라 클래식 블루죠. 이 컬러는 파란색이기는 한데 조금은 따뜻한 느낌이 드는 파란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벨벳 소재를 보는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지는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컬러를 통해서 불확실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컬러가 선정되고 얼마 안 돼서 네. 코로나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직후부터는 사람들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색을 주로 선정을 해왔었는데요. 2021년도에 이례적으로 두 가지 색깔을 선정합니다. 얼티밋 그레이와 일루미네이팅이라고 하는 컬러인데 사실 이 얼티밋 그레이와 일루미네이팅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무슨 컬러인지 잘 안 와닿잖아요. 네. 이 얼티밋 그레이는 회색에 가까운 컬러이고요. 일루미네이팅은 노란색에 가까운 컬러입니다. 이 컬러들도 리빙 코랄처럼 자연에서 따온 색깔들인데 이 얼티밋 그레이는 해변의 자갈 색상에서 영감을 받아서 선정한 컬러라고 하고 평온함과 안정성, 탄력성을 보여주는 컬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루미네이팅은 생기가 넘치고 태양의 힘이 스며든 따뜻한 노란색 그늘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안 와닿으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컬러들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조합했을 때 이 두 가지 색깔은 회복과 재창조 그리고 탄력성, 낙관주의, 희망, 긍정성을 뜻하는 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희망 같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컬러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햇살색이네요. 햇살색. 네, 그쵸. 햇살 색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갈에 부딪힌 햇살색. 네. 똑똑하다. 팬톤 똑똑한 회사구나. 네. 그럼 2022년부터는 어땠어요? 2022년부터는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사그라든 이후여서 조금 더 어떤 응원의 메시지보다는 에너지 넘치는 컬러를 선정했었는데요. 베리페리라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아, 정말요? 네. 집에 정말 수두룩해요. 이 색깔의 물건들이. 약간 보라색 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보라색. 네, 근데 이 보라색이 원래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파란색이 많이 섞인 그런 보라색입니다. 이 컬러를 선정했을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전환을 상징하고자 선정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우리가 다 겪었지만 많은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었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이런 디지털 세상이 현실의 한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떠오른 뉴노멀 개념에 적응을 하고 새로운 창의성을 발현시켜보자 라는 의미로 좀 에너지 넘치는 창의성을 자극하는 컬러를 선정했었고요. 그리고 올해인 2023년 어떤 컬러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올해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쵸. 올해의 컬러는 비바 마젠타. 마젠타. 네, 라고 하는 자주색 컬러입니다. 이 컬러도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따온 컬러인데요. 이 비바 마젠타의 원료는 코치닐이에요. 우리한테는 연지벌레로 조금 더 익숙한 원료인데 이게 딸기 우유에 색을 내는 식용색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서 온 컬러인 만큼 자연의 기운을 담은 에너지를 느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선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거 약간 자두 껍데기색. 네. 그렇죠. 자두 껍데기 색깔. 자주색인데 완전 자주라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조금 더 도발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자주색이에요. 그러면 다가오는 2024년의 올해의 컬러는 뭐예요? 올해 컬러는 피치 퍼즈라고 하는 컬러인데요. 직역하면 복숭아 솜털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보면 실제로 좀 복숭아의 속살 같은 굉장히 포근한 스킨톤의 따뜻한 컬러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팬톤에서는 이 컬러를 통해서 새로운 현대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이 팬톤이 그동안에 선정해온 컬러들을 보면 팬데믹 여파라든지 혹은 올해의 경우에는 전쟁
전쟁이라든지 화두로 떠오르는 그런 이슈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피치퍼즈의 경우에는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라든지 실망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인간다움을 더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선정한 컬러라고 해요. 뭐 팬톤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너무 잘 극복했고 잘해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따뜻함과 친절함, 포용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컬러뿐만이 아니라 의도 자체는 좋은데 네. 조금은 컬러가 임팩트가 약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기는 했어요. 좀 주인공으로 단독 선정하기에는 이전까지 선정됐던 컬러에 비해서 색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고요. 사실 뭐 팬톤이 올해 컬러 선정을 했던 게 한 2018년, 19년 이때쯤에는 굉장히 많은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면서 아, 올해 컬러가 이거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인지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선정된 컬러들은 그만큼의 영향력이 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컬러도 어쩌면 조금 약한 파급력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피치 퍼즈 이 색깔은 약간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신부화장색. 아, 신부들 복숭아하게 화장하는 그 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 복숭아로 만들었을 때 그 느낌이다. 네. 살짝쿵 그라데이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존재감이 약하다라는 느낌 요거 뭔지 알겠다. 네. 마젠타 이런 건 되게 마젠타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피치퍼즈는 피치퍼즈 이러니까 네. 요 느낌이 그 존재감이 약하다 그런 느낌인가요? 네, 좀 존재감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피치 퍼즐을 기존의 컬러와 굳이 비교해 보자면 베이지 톤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베이지가 서구권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좋은 인식은 없었다고 오. 볼 수 있어요. 왜요? 좀 무난한 컬러기는 한데 너무 무난해서 누구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고 누구도 싫어하지도 않는 색깔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좋아하는 색깔 뭐야? 라고 질문했을 때 베이지를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도 하고요. 이 베이지색의 어원을 찾자면 19세기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염색하지 않은 양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1889년 가을 정도에 이 베이지 컬러가 패션계를 중심으로 좀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도 베이지가 단독으로 유행했던 게 아니라 갈색하고 금색에 매치하기 좋은 컬러다라는 점에서 유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또 한 번 베이지가 떠올랐던 순간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두 명의 과학자가 20만 개의 은하계를 조사하면서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베이지색이다라는 걸 발견했었다고 해요. 진짜요? 우주가 네. 베이지색?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베이지 컬러에 조금 더 섹시한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코스믹 라떼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거 약간 무리했네요. 그런가요? 코스믹 라떼. 네. 그래서 요 덕분에 또 한동안 베이지가 유행을 했다가 다시 금방 사그라들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돈 연구소니까 좀 돈과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하면 2005년에 수잔 필립스라고 하는 한 작가가 부동산, 집을 매력적으로 판매하는 7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집을 잘 팔려면 인테리어는 절대 베이지색으로 하지 말아라. 안 팔린다. 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베이지색은 이악물고 일궈낸 무해함의 바다 같은 색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피치퍼즈. 약간 그 살몬 핑크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네, 연어색하고 핑크색을 합쳐서 조색을 하고 하얀 색깔을 한 방울만 뚝 떨어뜨리면 이런 색깔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때요? 우리 이정우 에디터의 픽으로 네. 트렌디한 컬러가 될까요? 최근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드머니룩이 유행하면서 좀 베이지 톤에 대한 소구도 있었는데 이런 흐름으로 보면 최근에 안 좋은 인식 대비 그래도 트렌디한 컬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의 코랄색이 섞여 있어서 기존의 좀 칙칙한 베이지보다는 활력이 느껴지는 새로운 스테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은 그래도 트렌디한 컬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왕세련된 볼터치 색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뷰티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